네, 오늘은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필리핀 근황, 워게임, 미군 철수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는 중국의 난사 군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유엔 해양법에 따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된 암초들입니다. 중국은 구단선, 즉 이라는 이름으로 남중국해 90%가 자기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구단선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에서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필리핀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끝난 사안입니다. 중국은 판결에 불복하였고 구단선 내에 인공섬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판결에 불복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시멘트를 부어서 인공섬을 만든 정도가 아니라 부두, 공항, 항공기, 경람로 등과 군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바다 위에 그냥. 자, 법적인 결론과는 달리 현실 세계에서 필리핀은 중국의 구단선 내 인공섬 건설에 계속 밀리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군사력이 어떻게 좀 국력이 약하면 밀릴 수밖에 없죠. 필리핀이 밀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하면서 힘이 밀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두테르테가 구단선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두테르테는 필리핀의 대통령 이름입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 1898년 필리핀에 주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필리핀에 주둔하던 미군은 2차 대전 때 일본군의 패배에서 물러났고 미군이 빠진 자리에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죠. 1946년 필리핀이 해방되자 미군이 다시 들어와 15개 군사시설을 99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합의서를 필리핀과 체결합니다. 군사기지는 무료 사용이지만 군사기지 사용료에 준하는 무상 원조를 해준다는 약정서가 별도로 있어 실질적으로는 유료 사용이었죠.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공산 세력의 위협을 느낀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동맹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급한 불이 꺼지자 필리핀 사람들은 미군의 군사기지 무료 사용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맹국인 필리핀에 대한 무상 원조는 당연한 것이고 필리핀 기지는 미국이 공짜로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멈추고 제 의견을 이야기해 보면, 자, 이런 인식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네, 이런 거 지켜보면 결국 뭔가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당당히 받을 집세는 집세대로 받고 경제 원조는 그것대로 따로 받아야 한다라며 미국과 합의서 개정에 나서게 됩니다. 합의서 개정을 미국이 수용합니다. 이때 착하네요. 미국은 클라크 공군기지 사용료로 2억 3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별도로 3억 6천만 달러의 경제 원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착한 것보다 당연히 이익이 있으니까 했겠죠. 기지 사용 기간도 최초 2046년에서 1992년 클라크 공군기지로부터 2001년 수비크 해군기지로 단축도 시킵니다. 클라크 공군기지는 미국 본토에서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가는 전력을 실어나르는 아주 중요한 기지였습니다. 네, 필리핀 반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필리핀 섬 엄청 많은 나라죠. 뭐 세부도 있고 그런데 좀 위쪽에 클라크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클라크 공군기지의 로크밸리 비행연습장은 저공 비행을 하면서 목표를 공격하는 훈련이 가능한 아시아 유일의 비행연습장이기도 했습니다. 클라크 공군기지 외에도 미국 7함대의 모함이 되는 수비크 해군기지도 있었습니다. 수비크 해군기지는 연료 저장소, 탄약고, 보급품 창고와 군함 수리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서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바닷속을 감시하는 최첨단 전자시설이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필리핀의 두 기지에 미군 1만 5천 명이 상시 주둔하며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 미군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1992년 클라크 공군기지의 사용 만기가 다가왔고 아키노 대통령은 연장을 위해 찾아온 미 국방장관의 면담을 거절해버립니다. 필리핀이 기지 사용료를 더 받기 위한 압박을 한 것이죠. 이런 타이밍에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이 대폭발을 하게 됩니다. 화산 폭발이 워낙 초대형이다 보니 미국은 함정들을 총동원해서 필리핀 거주 미군과 미군 가족들을 본국으로 복귀시킵니다. 미군 기지들도 화산 폭발 피해를 입었고 크로벨리 비행연습장은 최첨단 전자장치들이 모두 망가져 버립니다.
비행 연습장을 복구하는 데만 5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견적이 나오는 상태가 된 것이죠. 미국이 화산 피해를 복구하는 데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필리핀 의회가 클라크 공군기지 사용 연장안을 부결시켜 버립니다. 결국 미군은 클라크 공군기지 철수를 결정하게 되죠. 미국은 클라크 공군기지를 철수하면서 2001년까지 사용 가능한 수비크 해군기지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클라크 공군기지뿐만 아니라 필리핀 내 모든 미군 기지를 동시에 철수하는 결정을 이때 하게 된 것이죠. 미국이 필리핀을 떠날 수 없다는 가정하에 강하게 미국을 압박했던 필리핀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미군 기지들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경제 규모가 작은 필리핀에 커다란 경제적 타격이 오게 됩니다. 필리핀은 기지 사용료만 받는 게 아니었죠. 필리핀의 미군 기지에는 6만 8천 명의 필리핀 국민들이 고용되어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1만 5천 명의 미군 장병과 수만 명의 군인 가족들도 필리핀에 거주하며 생활비로 매년 5억 3천만 불을 소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자 필리핀 의회는 헌법을 개정해서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헌법으로 금지시키며 미국의 복귀를 원천 봉쇄시킵니다.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도 자연스럽게 폐기가 됩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상호 방위 조약이 없어진 상황에서 중국이 필리핀 해역을 자기 해역이라고 주장하며 해상 영유권 분쟁이 시작된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서해에 중국이 많이 넘어오고 있고 일본은 동해 쪽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하지 않나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이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는 아래 붉은 선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도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 선이었습니다. 네, 거의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중국의 구단선 그리고 필리핀의 영유권 주단 다 겹칩니다. 자, 중국 민간어선으로 위장한 수백 척의 배가 필리핀 수역을 침범하자, 중국이 침범하자 필리핀은 다시 미국의 방위협력 조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좀 도와줘 이렇게 된 거죠. 좀 너무하네요. 미국이 승낙해서 방위협력 조약이 2014년에 체결됩니다. 자, 승낙한 이유는 당연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중국도 견제할 겸 그리고 여기서 뭔가 이득도 볼 겸. EDCA가 체결되었지만 야당이 1992년 개정된 외국군 주둔 금지 헌법에 근거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시행이 보류되었죠. 필리핀 대법원이 EDCA에 대한 합헌 판결을 하면서 2016년에야 미군 기지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EDCA는 인도주의 목적이나 해상 안보를 위해 미군 항공기와 군함을 필리핀 내 기지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약한 조약입니다. 필리핀에 미군 기지를 만든 게 아니라 필리핀 기지 일부와 몇 개 민간 부두 시설에서 한정해서 미군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죠. 2016년에 EDCA 합헌 판결이 나면서 미군 기지가 가동하려는 시점에 두테르테가 필리핀 대통령이 됩니다. 두테르테는 취임 6개월 안에 부패를 뿌리 뽑자면 사퇴하겠다라며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하죠.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이 초법적이고 비인권적이었습니다. 경찰에게 범죄자 즉결 처형권을 부여하고 마약 밀거래상을 죽이면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취임 5개월간 5,882명을 사살 또는 살해했고 두테르테 본인도 3명을 재판 없이 직접 총을 쏴서 처형하기도 합니다. 대단합니다. 범죄자 처형은 경찰이 아니라 두테르테가 만든 다바오 척살대라는 사병 조직이 주도합니다. 자, 이쯤에서 보면 현재 세계의 그런 약간 마약이 도는 것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여기서 이렇게 뭐랄까 이게 좀 제가 바퀴벌레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바퀴벌레를 한쪽에서 많이 척결하면 여기에서 돈을 벌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살해 대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부패한 필리핀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요. 문제는 이들에게 살해 대상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부패한 필리핀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자, 마약은 결국 필리핀 경찰과 합작품이었다는 얘기죠. 경찰과 권력에 밉보인 사람도 얼마든지 처형 대상이 될 수 있어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사망, 실종하는 사건이 많아지게 됩니다. 비무장 청소년을 총살하고 정당방위로 살해했다고 조작한 것이 CCTV에 걸리는 등 국제적인 이슈가 되자 미국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테르테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권 차원 개입을 불쾌하게 여기며 중국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두테르테는 할아버지가 중국인인 화교인 것을 중국과의 관계에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두테르테의 공포 정치는 의외로 필리핀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80% 내외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꾸준하게 유지하게 되었죠.
지지율은 압도적이지만 연임이 불가한 필리핀 헌법에 따라 두테르테는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하는 두테르테는 과거 필리핀을 오래 통치한 독재자 마르코스 집안과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마르코스의 아들 봉봉 마르코스를 대통령으로, 두테르테는 딸을 러닝메이트 부통령으로 세워 힘을 합쳐서 승리합니다. 봉봉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되자 인권 문제로 미국의 장애를 여겼던 두테르테가 물러나서 멀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필리핀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친미적인 국가였습니다. 미군 기지가 철수도 미군이 싫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내고 있으라는 말이었는데 미군이 철수를 해버린 것이죠. 대통령에 취임한 봉봉 마르코스는 2023년 2월 2일 미국에게 필리핀의 4개 군사기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내줍니다. 필리핀의 최북단 카카안 기지는 대만에서 6km가 넘는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보다 400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가깝다는 거죠. 대만에서 훨씬 가깝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이뤄질 경우 필리핀 기지가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미국과 필리핀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필리핀의 군, 공공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은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 방위 조약을 발동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해 줍니다. 워게임을 해보면 미국이 중국의 군함과 항공기를 해상과 공중에서 공격하는 것만으로 승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국 본토의 군사기지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국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본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 한국, 괌, 하와이 미군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밖에 없고, 괌과 하와이에 타격을 받는 상황이 되면 미국 영토가 직접 공격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면전을 결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워게임을 돌려보면 중국이 대만을 일부 점령하지만 전체 대만군을 격파하지 못하는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이 과정에서 미군의 피해가 커지고 대만 국민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게임은 미군 피해를 줄이고 미군이 중국군에게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워게임에서요. 네, 이것은 다음 2편에서 계속 이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